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죠. 바로 9년 임대차 법안인데요. 겉으로 보면 임차인, 그러니까 세입자를 위한 법 같은데 과연 그 속을 들여다봐도 그럴까요? 오늘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법안의 핵심,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. 한 집에서 무려 9년 동안이나 살 수 있게 해주겠다. 와, 정말 파격적이죠?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니 사실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9년 보장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이 수면 아래에 거대하게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짚어볼 건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? 타임머신 조항입니다. 이게 뭐냐면 대항력이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있어요. 대항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내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힘의 우선순위입니다.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왜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아주 간단합니다. 만에 하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먼저 돈을 돌려받느냐 이걸 결정하거든요. 은행이 먼저냐 세입자가 먼저냐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. 바로 여기서 법안이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. 보세요. 지금은 계약하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걸 계약 당일 0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.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분석 자료에서 이걸 타임머신 조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악용하면 전세 사기가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예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오전에 은행 가서 집 담보로 대출을 쭉 받아요.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세입자랑 전세 계약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 법안대로라면 오후 1시에 계약한 세입자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아침 9시에 대출해준 은행보다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생겨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정말 황당한 거죠. 갑자기 후순위로 밀려나서 돈을 뗄 위험이 커지니까요.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? 당연히 위험해서 대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.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주택금융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요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더 놀라운 내용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. 자, 두 번째는 임차인 거부권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말 그대로 내 집을 파는데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집을 팔려면 먼저 세입자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고 어찌어찌 집 살 사람을 구해도 그 다음엔 세입자가 이 새로운 주인 괜찮은 사람인가? 하고 결정할 때까지 최대 90일, 그러니까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. 아니, 집 한 번 팔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는 거예요. 여기서 만약에 세입자가 저 새 주인 마음에 안 드는데요?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임대차 계약이 끝나버리고 당연히 집 사려던 사람도 그럼 안 사요 하고 가버리겠죠? 그럼 집주인은요? 집은 집대로 못 팔고 갑자기 전세 보증금 몇 억을 당장 돌려줘야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집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세입자 있는 집을 섣불리 살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안 사려고 하겠죠. 아니면 집주인한테 세입자한테 새 주인 밑에서도 계속 살겠다는 동의서부터 받아오세요라고 요구할 겁니다. 결국 이게 뭡니까? 사실상 집을 팔지 말지 결정하는 키를 세입자가 쥐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앞에서 말한 이 새로운 규칙들이 기존의 다른 규제들과 만나면서 분석 자료에서 말하는 집주인의 덫,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, 전세금을 집값의 70% 이상은 못 받게 묶어버리는 규제.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.
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죠. 3년 계약에 2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총 9년을 보장해주는 바로 그 규칙입니다. 자, 이걸 다 합쳐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집을 팔려고 해도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죠. 보증금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 살려고 해도 대출은 꽉 막혀 있죠.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어요. 무려 9년 동안. 그렇다고 전세금을 시장 상황에 맞게 올릴 수도 없죠. 말 그대로 집주인은 자기 집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덫에 갇히게 된다는 게 이 분석의 주장입니다. 그럼 이런 법안이 과연 그냥 한번 나와본 이야기일까요? 아니면 정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?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봐야겠죠. 분석에서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과거부터 계속 3+3년을 하자. 심지어는 세입자가 원하면 무한정 살 수 있게 무한갱신권을 주자는 논의도 있었고요. 10년 의무임대 같은 이야기도 나왔었죠. 이런 걸 보면 이번 9년짜리 법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거 사례가 있죠. 바로 2020년에 시행됐던 임대차 3법입니다. 그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?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세 매물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전세값이 폭등했었죠. 분석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받을 충격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클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좋은 의도가 역설적으로 집주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임대 못 놓겠다. 그냥 비워두는 게 낫지.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요?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